한국을 지탱한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 부동산과 노동시장이 맞이할 전환점.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다. 평생을 일했고 IMF도 버텼고 아이들 키우며 집 한 채 마련하느라 허리 휘어지게 살아왔으니 당연한 마음이다. 그런데 요즘 은퇴를 이야기하다 보면 쉬고 싶은 마음 한켠에 불안이 꼭 따라붙는다. 연금만으로 괜찮을지, 집은 계속 이 가격을 유지할지, 혹시라도 자녀에게 짐이 되진 않을지. 이 불안의 중심에 바로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이 있다. 한국 사회를 실제로 떠받쳐왔던 세대, 인구도 많고 소비도 많고 집도 가장 많이 가진 세대가 지금 일터에서 그리고 점점 시장의 중심에서 물러나고 있다. 이 변화는 개인의 은퇴 문제를 넘어 부동산과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적 전환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었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대략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다. 산업화, 도시화, 고도성장을 몸으로 겪었고 열심히 일하면 집 한 채는 생긴다는 공식을 실제로 만들어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는 가장 두터운 중간관리자층이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실수요자이자 투자자였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마다 그 배경에는 이 세대의 소득과 대출 능력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 연령대에 들어섰다. 문제는 은퇴가 한 개인의 삶의 전환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로 보면 동시에 일어나는 집단적 변화라는 점이다.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변화. 노동시장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베이비붐 세대가 빠져나가면서 기업은 숙련 인력을 잃고 그 자리를 젊은 세대나 비정규직, 외주로 채우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인력 공백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다. 첫 번째 사례를 보자. 서울의 한 중견 제조업체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김 씨는 정년퇴직 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됐다. 월급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역할도 자문 수준으로 바뀌었다. 그는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남았는데 사실상 후배들 눈치 보며 일한다고 말한다. 이 사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 베이비붐 세대는 일하고 싶어도 예전처럼 일할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령 노동의 질적 하락, 노후 소득 불안이 동시에 커진다. 연금만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계속 일하려 하지만 시장은 그들을 온전히 받아주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 사는 사람에서 정리하는 사람으로 부동산에서는 훨씬 더 민감한 변화가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는 그동안 집을 사는 세대였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정리하거나 줄이는 세대로 바뀌고 있다. 두 번째 사례다. 경기도 일기 신도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고민에 빠졌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관리비와 세금 부담은 커졌다. 결국 한 채를 팔아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결정했지만 예전처럼 쉽게 팔리지 않는다. 문의는 많은데 다들 망설이기만 한다는 게 중개사의 말이다. 이런 상황이 한두 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수십만 가구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구조.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는 이 영향이 더 빠르게 나타난다. 자산은 많은데 현금은 부족한 은퇴 세대.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큰 딜레마는 자산과 현금의 불균형이다. 집은 있지만 매달 쓸 돈은 부족하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이 은퇴 세대의 선택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사례를 보자. 퇴직 후 소규모 상가에 투자한 이 씨는 월세 수입으로 노후를 설계했다. 그런데 경기 침체로 공실이 길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삶은 점점 팍팍해진다는 말이 인상적이다. 이런 상황은 향후 영목이지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같은 선택이 급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구조와 가격 형성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 결국 전환점은 이미 시작됐다.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이미 진행 중인 흐름이고 앞으로 10년 이상 이어질 변화다.
노동시장에서는 고령 친화적 일자리의 질이 중요해지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얼마나 오르느냐보다 누가, 언제, 왜 파느냐가 핵심 변수가 된다. 은퇴를 앞둔 개인에게 이 변화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말하면 미리 준비하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집 한 채에 모든 노후를 걸기보다는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커리어를 재설계하는 것. 이건 개인의 선택이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한국을 지탱해온 세대가 무대 뒤로 물러나는 지금, 우리는 그 퇴장이 혼란이 아닌 연착륙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게 바로 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일지도 모른다. 인구 구조가 바뀌면 시장은 반드시 바뀐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 근거부터 보자. 인구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연령 구조가 자산 가격과 노동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돼 왔다. 이를 흔히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젊을 때는 소비보다 투자와 저축을 하고 중년에는 자산을 가장 적극적으로 늘리며 은퇴 이후에는 축적한 자산을 점진적으로 소비하거나 현금화한다는 이론이다. 지금 한국은 이 곡선의 정점에 있던 세대가 동시에 하강 국면에 들어서는 구간에 있다. 이런 현상은 일본이 먼저 겪었고 독일과 이탈리아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공통점은 분명하다. 부동산은 희소성보다 유동성이 중요해지고 노동시장은 경력 연차보다 적응력이 가치의 기준이 된다. 집값이 떨어질까?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많은 은퇴 예정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여전히 이거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하지만 이 질문은 이제 절반만 맞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집이 남고 어떤 집이 외면받을 것인가다. 과학적으로 보면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주거 선택은 세 가지 기준으로 재편된다. 첫째, 이동 비용이 낮을 것. 둘째, 의료 돌봄 접근성이 좋을 것. 셋째, 관리 부담이 적을 것.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은 단순히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비유동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건 가격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성격이 바뀌는 문제다. 은퇴 후에도 일하는 사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2030년을 사는 것이 일반화됐다. 그런데 인간의 인지과학 연구를 보면 지적 능력은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유지되며 오히려 경험 기반 판단력은 더 좋아진다는 결과가 많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구조다. 즉, 은퇴 세대가 일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기존 일자리가 그들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살아남는 기업과 산업은 고령 인력을 싼 인력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자산으로 활용하는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핵심은 속도 조절이다.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하나다. 속도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은 피할 수 없지만 얼마나 급격하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충격의 크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부동산이든 노동이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준비 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공포도 낙관도 아니다. 과학과 데이터가 말해주는 방향을 이해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조금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옮겨가는 전략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다만 한국 사회가 처음 맞이하는 대규모 은퇴라는 새로운 실험일 뿐이다.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다.